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라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네빌 고다드는 인간 내면의 상상력을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삶 그 자체도 역시 상상의 결과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상상하면 자연스럽게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 이루어질까요? 네빌 고다드는 그렇게 단지 시간이 지나간다면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상상의 힘을 이용하는지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우리 존재 자체예요. 상상력은 우리 감각에 매여 있지 않고 공간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만 여러분은 그런 한계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정의해 놓은 자신의 관념을 엎을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여러분은 저 산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선물이고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은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상상력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변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상상력이나 기억력이나 감각으로부터 비롯된다면 현재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상상하게 되면 수많은 환상의 꿈들로부터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들을 받아들일 때 맨 처음 다가오는 것은 감각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상 역시 마음속의 형상일 뿐입니다.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은 우리의 기억 속 소망으로 존재하는 형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이나 소망을 쉽게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상상력이 우리의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기억이나 소망 밖에서 생각하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모든 소망들은 볼 수 있는 형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마음속 형상으로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를 차지해서 그 상태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먼저 소망이 이루어진 장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소망이 물리적인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했을 만한 행동을 마음속으로 연기하고 그리고 그 장면의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장미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장미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지금 장미가 없는 빈 공간에서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상상 속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 마음속의 형상에 감각적인 생생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그것에 실제와 같은 생생한 감각을 준다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감각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고 그것이 현실이라면 여러분이 느꼈을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공상 속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순수한 상상의 바다로부터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하세요. 마음속에서 소망과 하나가 되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할 만한 행동을 마음속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부자들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자가 꿈을 실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에서 사는 상상은 다리를 놓아 소망이 실현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통해 소망 안에서 산다면 상상력이 지니고 있는 창조의 힘은 우리의 새로운 상상에 대답해 줄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에 우리 곁에 찾아와 있을 겁니다. 현재의 여러분과 소망이 성취된 것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벽 외에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장벽 역시
상상이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바꾼다면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초점을 변화시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감히 양을 재지 못할 정도로 무한합니다.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종종 자칭 현실주의자라는 사람이 제게 와서는 단순히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 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한다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소망이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못했더라도 이미 소망이 실현된 것처럼 사세요. 세상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영상입니다. 눈먼 운명이라는 것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의 활동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 1. 여행은 특권이지만 부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한 자의 몫이다. 저는 어릴 적부터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꿈을 꿨습니다. 특히 서인도 제도가 제 상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있다는 느낌 안에서 기뻐하곤 했죠. 꿈은 놀랍게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것을 꿈으로만 놔둬야 했습니다. 지난해에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회복하는 시간 동안 제가 좋아하는 백일몽을 강렬하게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코아 선박회사에 여행 전단지를 요청해서 제가 타고 갈 배와 객실 그리고 7개의 휴양지를 고르고는 그것을 몇 시간이고 골똘히 봤습니다. 상상 속에서 눈을 감고 그 배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고 배가 바다를 향해 출발할 때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푸른 바다를 가르고 항해를 할 때 배 옆에서 파도가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강렬한 태양이 내뿜는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는 것과 바람에 실어 나르는 소금의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갇혀있는 일주일 내내 정말로 배를 타고 있다는 자유롭고 즐거운 경험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그 전단지를 치워놓고 그것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고 광고회사로부터 제가 응모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콘테스트 쿠폰을 응모하고는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1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경품은 다름 아닌 알코아 선박회사에서 후원한 캐리비안 선박 여행입니다. 하지만 놀랄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상상했던 바로 그 객실에 실제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예전에 제가 상상 속에서 골랐던 배를 타게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제가 가보기 원했던 7개의 휴양지를 모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2. 우리 모두 동화책을 좋아하지만 동화책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부와 행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력의 힘을 사용하여 저에게 일어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저는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현 시대는 전설이나 마법 같은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과 느낌은 상상의 비밀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사용한 결과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 저는 실직 상태였고 기댈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직업을 구하려면 찾아보러 다닐 수 있는 차가 필요했는데 제 차는 너무 낡아서 이젠 고물상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방세도 밀린 상태였고 직장을 구하러 다닐 마땅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세상에 55세의 여자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얻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금 계좌는 거의 바닥을 보였고 기댈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1년에 걸쳐 선생님의 강의에 참석했었고 저의 절망이 제가 상상력을 사용하게끔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며 시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내기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아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생님이 강의에서 단순히 느낌 또는 굉장해 라는 말을 사용했던 예술가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모두 생각하고 상상하기보다는 제게 어떤 놀라운 일이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잠에 들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굉장해.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상태를 느끼면서 자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상과 느낌을 2달 동안 밤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10월 초에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는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 친구와 뉴욕에 대해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까먹고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 친구가 제 아파트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제 이름으로 낸 $2,500의 수표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적혀있는 수표를 본 충격에서 깨어난 후에 제 앞에 펼쳐진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한 친구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25년 이상이나 만난 적도 소식을 들은 적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과거 속의 친구는 저와 만나지 못했던 25년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수표를 가져다 준 친구는 지난달에 갑부가 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고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어떤 이유로 이 옛 친구는 자신이 얻은 큰 부를 저와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필요한 일상의 물건들을 사는 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좋은 옷, 넓은 아파트와 같은 멋진 것들을 사는 데에도 충분한 액수의 수표를 그의 변호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달에 한 통의 편지와 제 서명을 기다리는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에는 제 남은 생애 동안 정기적으로 이 돈을 줄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3. 사람들은 어쩌면 제가 지금 할 이야기를 그 일은 상상이 아니더라도 일어났을 일일 거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분명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LA를 떠나 딸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던 딸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심각하게 우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딸이 왜 화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도 묻지 않은 채 딸아이가 직접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현재 재정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있었고 당장 필요한 돈이 $3,000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돈을 당장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아이를 아는데 그 아이는 제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돈을 대출받길 권유했지만 싫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딸은 자신이 나의 방법, 즉 상상력을 이용할 테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주 네빌 고다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딸아이에게 이야기했었고 그런 말들이 딸에게 감동을 줬기에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으로부터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과 보는 것,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장면을 정했습니다. 그녀가 돈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과 모든 곳으로부터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느낌을 항상 가지고 이 상상을 했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루어진 상태의 기쁨만을 느꼈습니다. 그 생각의 불꽃은 딸아이에게 제대로 붙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딸아이가 해낸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당시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딸의 본래의 행복하고 자신만만한 성격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딸의 집을 떠나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는 지금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좀 쉬고 싶었는데 엄마는 지금 당장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 딸아이를 위해 준비해둔 3,000달러짜리 수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3장의 수표를 더 건넸는데 그것은 손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고 액수는 모두 합해 1,500달러가 됩니다. 왜 그랬냐고요? 엄마는 하루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이 돈을 받을 때의 기쁨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상상이 아니더라도 일어났을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을 겁니다. 제 딸아이의 절박한 요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게다가 딸아이가 기쁨의 감정으로 변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딸의 상상에서 벌어진 일이 이런 경이적인 변화를 만들었고 받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을 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선사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네빌 고다드의 상상력과 실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생각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생각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과 함께 행동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혹은 주변을 살펴봤을 때 큰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을 보면 막대한 행동을 통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